내가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 자녀가 네네 하고 깐족될 때 있으시죠? 그리고 엄마가 뭘 아느냐고 무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한 대 쥐어받고 싶기도 하고 잘못 키운 것 같다는 자책감도 듭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무시당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아이를 존중하면서 마음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안 통하죠. 아이를 무조건 존중해주면 부모의 권위가 생길까요? 설득을 잘 하는 부모라고 권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생긴다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수시로 왜냐고 묻고 따지는 것은 가족 내에 명확한 룰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말 안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에는 네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엄마는 그걸 가르쳐 줄 거야. 아빠는 그걸 이야기하겠어. 이런 가치 위에 규칙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알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지도를 하시고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덜 힘들었구나, 좀 도움이 됐구나, 좀 안전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일부 부모님들은 따지는 아이가 더 건강하고 자기 것을 챙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대꾸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건강한 질문이나 의견을 묵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전달할 때 부모의 권위가 생깁니다.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이 효과적인 규칙에는 예고편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위해서는 예고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가 높거나 산만한 아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고편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임박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야, 10분 후에 우리 숙제하기로 했어.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아주 담백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규칙은 사전에 아이와 동의가 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도 자녀가 중1 남자아이인데 예고를 분명하게 했는데도 엄마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발뺌을 한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이 자녀들이 오리발 내미는 것은 이 간을 보는 거거든요. 다음에 어느 정도 해도 되는지 파악하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은 지치시지도 않고 아주 꾸준하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여기에 감정을 섞지 마시고 다음에 할 행동을 분명하게 예고하시고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이 발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면 아이는 규칙을 조금씩 따르게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미국에서도 버릇없는 자녀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미국의 마스터 코치인 마리에케 코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요. 경계선이라는 거는 자녀들이 무례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부당한 상황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나는 소리 지르는 아이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중단하는 등 부모 스스로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사춘기의 무례한 행동들은 부모와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단절될 것 같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자신만의 선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죠. 아이가 말대꾸를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죠. 이때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말싸움으로 가는 것, 이거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춘기 자녀들, 중고등학생이 되면 다 큰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논리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훈육 상황에서 아이에게 결정권을 쉽게 주시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숙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말은 피해야 됩니다.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대신에 너가 스스로 해볼래? 아니면 엄마가 좀 도와줄까? 이런 것처럼 행동 방식에 대한 선택권만 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감정만 중요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떡하냐, 이렇게 좌절감을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방법은 아이를 달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의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이의 반응과 부모의 기분을 분리하는 것이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해야 할 것과 규칙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감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를 하면 잦은 조언이나 지시 그리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아이와 마음의 연결을 유지하고 명확한 규칙과 행동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의 지도를 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졌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특히 청소년 대부분은 일반적인 이론과 범주에서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죠.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양육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